시청자 여러분들께 새롭게 간장해서 찾아가는 대박플러스 시즌2 화요일을 책임지는 남자 정재훈입니다. 대박플러스는요, 일단은 종목 상담 뿐만이 아니라 기법 강의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면 조금 아쉽겠죠? 그래서 끝나는 말미에 내일장에 공략을 해볼 만한 그런 종목까지도 함께 말씀을 좀 드리고 있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채널 고정하시고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참여 방법을 좀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참여 방법은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를 이용하는 방법, 문자, 그리고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전화는요, 02-3153-2611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자는요, 무료 문자입니다. 공짜니까요, 많이들 해주시고요. 013-3366-0110번으로 문자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자를 보내주실 때는요, 종목하고 매수가 비중을 꼭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은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게 서울경제TV 홈페이지입니다. www.sentv.co.kr 이쪽으로 좀 접속을 하시게 되면 종목 상담 게시판이 있습니다. 이쪽에다가 종목을 함께 올려주셔도 실시간 상담이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법에 관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종목 상담 이런 것들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시장이 눈꽃만큼 반등이 좀 나아졌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부분들은 뭐냐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결국에는 시장의 흐름들 상당히 수급적인 부재가 따라다니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제가 여러분들께 마디 매매를 하면서 저항대를 돌파를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거래량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지금 지수를 좀 보시게 된다라면 여전히 저점은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근데 거래량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거래량을 보시게 된다면 지속적으로 감소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겁니다. 자, 여기에다가 하나를 더 추가를 한번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바로 거래 대금입니다. 자, 거래 대금을 딱 보시게 되면 거래량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 거래량을 조금 줄여놓고 보게 된다면 과거의 흐름들 그리고 지나간 흐름들을 한번 쭉 보시게 된다면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는 거래 대금이 증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죠? 조정을 받을 때는 거래량이 감소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 즉 지금 시장 같은 경우라면은 수급의 부재가 문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 코스닥 시장은 오히려 더 어처구니가 없죠. 자, 코스닥 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을 보면서 참 당황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점을 갱신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나와서 말씀을 드렸을 때 490포인트 정도까지는 추가적으로 밀릴 수 있습니다라는 분들을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자, 근데 490포인트를 기분 좋게 깨버렸습니다. 자, 마디로 좀 보게 된다라면 고점이 나왔습니다. 그죠? 고점이 나와주고 난 이후에 저점이 나왔어요. 이렇게 빠졌습니다. 근데 고점이 또 한 번 나왔단 말이죠. 근데 이 부분들을 이렇게 옮겨 갖다 붙이게 된다라면 그 자리대가 약 490포인트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자, 확대를 해서 보게 된다라면 브레이크를 거는 척 했으나 추가적으로 상승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거래 대금이 상당히 감소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즉 거래 대금이 증가가 돼야지만 저점을 인식을 하고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보기 좋게 깨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더 빠지느냐? 자, 중기적으로 이렇게 빠졌습니다. 그죠? 이렇게 빠지고 반등 나왔다가 이 모양으로 빠졌습니다. 근데 이 자리대가 이탈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어느 방향이냐? 고점이 나오고 난 이후에 다시 이만큼 빠졌습니다. 그리고 반등이 나왔었죠? 자, 반등이 나오고 난 이후에 저점이 이탈되는 모습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 폭만큼 다시 빠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쭉 당겨서 보게 된다면 얼마냐? 약 470포인트대까지도 맥시멈으로 밀릴 수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외국인 쪽에서는 약 1조 7천억 원 가까이 매수를 해놓은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기관은
약간의 매도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결국에는 470포인트대까지는 열어둬야 되는데 그 중간에 한 마디가 더 있다라는 부분들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디가 어느 마디냐면 바로 요 마디입니다. 요 마디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약 한 480포인트 부근대까지가 일단은 남아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즉 480포인트 언저리 때까지를 일단은 놓고 봐야 된다라고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 자리대가 안 된다라고 한다면 10포인트가 추가적으로 더 밀릴 수 있다. 즉 460포인트대, 470포인트대 이 자리대까지 밀릴 수 있다라는 부분들 꼭 기억을 하시고 대응을 하자라고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근데 추가적으로 밀리는 모습들이 나올 수 있으나 480포인트 자리대에서는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은 좀 보일 수 있다라는 부분들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형성돼 있던 저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시장이 정말로 뭐 크게 일이 난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이렇게 빠질 겁니다. 이렇게 빠져나간다면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 상당히 심각하게 반응들을 하실 겁니다. 근데 지금 자리대에서는 위에서 매도를 못했습니다. 위에서 매도를 못했다라는 부분들은 이미 매도에 대한 타이밍을 놓쳤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기술적인 반등 타이밍을 노려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인내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의 시작을 하기 전에 앞서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종목군들 일단 AS를 좀 해드려야 되겠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종목은 신한지주였을 겁니다. 자, 신한지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한지주예요. 시장이 상당히 좀 안 좋은 모습들을 좀 보였었으나 지금 신한지주 같은 경우는 거의 매수가 권역에서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차트의 모양을 보게 된다라면 어느 정도 정배열 권역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지금 종목으로 올라가는 종목군들을 보게 된다라면 가는 종목군들만 더 가는 그런 시장이다. 즉 종목별 장세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신한지주 같은 경우는 바닥을 다지고 난 이후에 한마디가 나와주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점을 확인을 했죠. 그리고 난 이후에 이 폭만큼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바닥을 목표치를 도달을 했으니까 매도 타이밍이 나왔죠. 매도 타이밍이 나와주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이 폭만큼 상승을 하려고 했으나 세 번째 마디가 나와주면서 하락 조정으로 진행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결국은 A, B, C로 조정을 받았고 거기에다 저점을 깨지면서 다시 4, 5로 밀려났습니다. 자, A, B, C 하락 N자로 빠지게 된다면 절반의 되돌림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드렸었죠. 그 부분들을 쭉 보게 된다면 기가 막히게 절반의 되돌림이 나오고 난 이후에 다시 조정을 받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러면 전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우선 제가 제안을 해드렸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 시도는 좀 나올 수 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그나마 죽지 않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근데 안타까운 부분들은 60일선이 지금 이제 깨져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즉 단기적으로 이 박스권의 흐름들이 지속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내일 만약에 최근에 형성돼 있던 저점 자리대 즉 44,000원 정도가 깨지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요 작은 N자형의 모습들로 밀려 내려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자리대가 얼마냐? 바로 43,000원대 초중반권역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요 자리대가 지지가 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박스권역으로 진행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들을 짐작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에서는 또 뭘 봐야 되죠? 거래량을 봐야 되죠. 거래량은 지속적으로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수급적인 부분들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자, 수급을 보니까 외국인 쪽에서 5거래를 연속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시장의 현재 주인은 외국인이 쥐고 있죠. 근데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그렇게 썩 나쁜 부분들은 아니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를 하신 분들이라면 조금 더 보유 전략 유지를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관심권역에 있으신 분들이라면 43,000원대 초중반 이 자리대가 오게 된다면 한번 매수 포인트를 잡아보자 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종목 AS를 좀 진행을 해드렸고요. 잠시 뒤에는 정재훈의 믿고 쓰는 마디매매 기법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잠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지금 이 대박플러스 시즌2에서 말씀드렸던 종목군들 일단 포트를 좀 보면서 보고 확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좀 많은 종목군들 말씀드렸습니다. 한 7종목 가까이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위닉스가 10%대 목표가를 도달하고 난 이후에 조금 더 높였었죠. 그리고 나서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CJ 헬로비전, 매일 유업 신한지주 나름대로 좀 괜찮고 있고, 한스바이오메드 저 종목이 문제입니다. 이따가 기법 강의를 하고서 차트로 보여드릴 때 제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종목은 삼천리 자전거와 두산 엔진이 있습니다. 자, 두산 엔진 같은 경우 9,000원 손절가로 좀 잡아드렸었는데요. 일단 이 부분들도 AS를 통해서 왜 손절을 하겠구나라는 부분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제가 손절가를 9,000원으로 좀 말씀을 드렸었지만 전략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렸을 때는 손절가를 조금 더 높여드렸던 거 지난번 강의를 들으셨다면 아마도 기억을 하실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훈 멘토의 믿고 쓰는 마디매매 기법이라고 합니다. 자, 주식의 상승과 하락은 N자입니다. 그죠? N자. 올라도 N자, 빠져도 N자. 요 부분들이 진행된다라는 부분들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자, 상승의 가격폭과 가격폭을 이용한 매매 스킬입니다. 즉, 올라가면 올라간 폭만큼 올라가고 빠지면 빠진 폭만큼 빠진다라는 부분들, 그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기본 마디에서는 전 고점 그리고 전 저점에서는 수급을 파악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자, 오늘은 이 부분들을 빨리 하도록 하겠고 종목을 보면서 이 부분들을 도입을 해보도록 할 테니까 잘 기억들 하셔야 됩니다. 놓치면 후회하실 겁니다. 자, 세 번째 마디는 쌍고점을 형성할 수 있으므로 매매 시 주의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즉, 세 번째 마디는 쌍고점, 소위 말하는 쌍봉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유식하게 쌍고점이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목표치가 도달했을 때는 분할매도 관점으로 보는 게 정석이지만 그 목표치를 도달하고 난 이후에 자리대를 지지를 하게 된다라면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여기에다가 또 하나 늘어나는 게 있었죠. 자, 지지가 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데 무조건 그 가격을 넘어갔다고 해서 지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동반돼야 되는 게 있었죠? 뭐였었죠? 바로 거래량이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거래량. 이 거래량이 증가가 돼야지만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배웠었죠? 그 다음 이동평균선을 보고서 접근했을 때는 단기 흐름은 21선 그리고 중기는 61선을 확인한다라는 부분들까지도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이거 하나면 일단은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팔고 그 부분들은 다 끝납니다. 이거 한 장이면 주식 다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 이제 목표치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주가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합니다. 올라가기도 하고요.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일정한 패턴의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즉, 상승을 해줄 때는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하다가 이 부분들을 좀 확대해서 보게 된다면 상승을 했다가 횡보를 했다가 다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기는 반면에 빠질 때에도 급격하게 빠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빠지고 나서 횡보하다가 또 빠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즉, 일정한 패턴의 모습들을 보인다. 즉, 종목에 따라서 좀 다른 부분들이 많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목표치를 분석을 하면서 유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목표치를 분석한 가격대가 무조건 올 것이다라는 생각은 일단 금물이다라는 부분들이에요. 누누이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9,000원에 매수했어요. 근데 방송에서 정재훈이가 목표가 10,000원입니다. 5자리 숫자가 목표치입니다. 라고 해서 끝까지 매도를 안 했어요. 근데 9,990원 딱 찍고 투매 나왔습니다. 근데 5자리가 안 됐다라는 이유만으로 매도를 못 했다라면 그거는 참 아쉬운 부분들이죠. 안타까운 부분들입니다. 즉, 결국은 무조건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은 하지 말자라는 얘기입니다. 좀 유연하게 대응을 하자라는 부분들이에요. 얼추 도달을 했다라면 지금 따라가게 되면 추격 매수를 하게 되겠구나라는 부분들을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매수로 대응을 하는 것 부분들보다는 매도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유연성이 발휘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매도를 하기 위한 분석 방법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매수를 하기 위한 분석 방법이기도 합니다. 여기는 시장의 수급적인 흐름에 따라 부족할 수도 있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즉, 그 목표치가 모자랄 수도 있고 넘어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또 하나의 지지와 저항의 영역으로 알고서 활용을 한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약간 이해가 좀 안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많이 보게 된다면 이동평균선을 보고 되면 5일선 지지, 11선 지지, 21선 지지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죠? 캔들의 지지와 저항 이런 얘기들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중요한 부분들인데 이미 그 부분들 속임수 패턴이 상당 부분 잘 나온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이런저런 것들을 따져보고 봤을 때 그래도 이 가격적인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조금 더 신뢰성이 좀 높아질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 뿐만 아니라 캔들에 대한 기준 양봉이라든가 어떤 캔들을 좀 중요시해야 된다라는가 그런 부분들을 몰랐을 때는 가격적인 이 분석 방법을 놓고 보게 된다면 상당히 유연하게 좀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상당히 안 좋아졌을 때 이 페이지를 원래 없었었는데 갖다 붙여놨습니다. 자, 주가의 추세의 전환과 기술적인 반등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좀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가의 추세와 전환, 이 추세의 전환은 거래량의 증가 그리고 저항대의 돌파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지금 주가의 흐름들을 보게 된다면 계속 흘러내리고 있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계속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있어요. 거래량이 한번 터지기 시작하고 난 이후에 꾸준하게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상승을 해주는 종목군들, 즉 거래량이 증가를 하면서 저항대가 뚫어졌기 때문에 매물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을 하기가 수월해진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웬만한 종목군들, 즉 빠지고 있는 종목군들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거래량이 없이 밀려 내려오는 그런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많을 겁니다. 어느 정도 좀 보게 된다면 거래량이 상당히 감소되는 부분들이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지만 수많은 종목군들이 그러한 모습들을 현재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들 바꿔서 얘기를 한다면 이제는 어느 정도 바닥권역에 도달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술적 반등의 흐름은 보통 절반의 되돌림이 나옵니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냉정하게 말씀드리게 된다면 이 부분들도 피보나치 조정대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38.2 그리고 50%, 61.8, 382, 618 이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말씀을 좀 드렸을 겁니다. 근데 통계상, 이 확률상으로 좀 보게 된다면 50%의 되돌림을 받고서 추가적인 상승을 하거나 아니면 하락 N자로 빠지거나 그럴 확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50%의 절반의 되돌림이 좀 나온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게 끝이 아니라 이동평균선을 보고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 이동평균선에 대한 목표치를 말씀을 좀 드렸을 겁니다. 자, 낙폭과대로 진행이 됐을 때는 제가 1차 목표치를 어디로 잡자라는 부분들 말씀드렸죠? 1차는 10일 이동평균선을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10일 이동평균선을 먼저 한번 부딪히고 눌렸다가 상승 N자로 진행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1차는 10일 그리고 2차는 21선이다 라는 부분들 여러분들께 상당히 좀 많이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자, 그러면 종목군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많이 빠져 있다가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11선까지 한번 다이렉트로 갔다가 윗꼬리를 달거나 조금 숨고르기가 했다가 그리고 나서 다시 21선까지 상승하는 그런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보통 보편적으로 쓰는 기술적인 분석 방법입니다. 마디매매가 좀 약간 모자른다거나 아니면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때에는 이 이동평균선에 대한 부분들을 놓고서 보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들까지는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차트를 좀 보면서 제가 종목을 여러분들께 제안을 해드렸던 종목군들 좀 하나씩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우선적으로 하나씩 종목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먼저 손절 나간 종목부터 먼저 봅시다. 두산 엔진이었었죠? 자, 두산 엔진을 쫙 먼저 보시게 된다면, 자,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난주에 제가 AS를 해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즉,
저 9,100원짜리대가 이탈이 된다라면 9,100원짜리대가 이탈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뭐라고 말씀드렸죠? 추가적으로 밀릴 수 있다. 즉, 이 폭만큼 밀릴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자, 그대로 있죠. 그러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을 겁니다. 매수를 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겠지만 매수를 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다라는 부분들이에요. 보게 된다라면 241선의 지지 영역을 보이고 있고 하락 N자형으로 밀렸으니까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매수를 했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기본적인 단기 매매에 대한 대응들은 할 수 있다. 그럼 여기서 목표치를 잡는다면 어떻게 잡죠? 자, 단기는 11선, 그리고 중기는 좀 더 여유있게 본다면 21선까지입니다. 이 부분들은 기술적 분석을 하는 방법이고 또 한 부분들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에서 이렇게 빠졌죠? 요게 빠졌으니까 절반의 되돌림을 이용을 하면 된다. 즉, 그렇다면 목표치를 약 얼마까지? 9,200원대, 9,200원에서 9,300원대 자리대가 이 종목의 목표치로 볼 수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상당히 좀 쉽지 않습니까? 그대로 그려놨던 부분들이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렇다면 9,000원의 손절 가격을 좀 제시를 해드렸지만 제가 지난주에 AS를 해드리면서 이 자리대가 이탈되면 아마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 겁니다. 라는 부분들은 지난주 방송을 보시면 녹화가 돼 있을 겁니다. 한번 보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 종목입니다. 자, 다음 종목 한번 볼게요. 삼천리 자전거를 한번 볼게요. 자, 삼천리 자전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죠? 큰 폭으로 상승을 했던 모습들이 나타나고 다시 한번 상승 추세대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자리대가 이탈되는 흐름들이 전개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종목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배열이에요. 근데 나는 정배열이라서 매수를 했는데 이거 더 빠질 것 같은 불안한 그런 생각 충분히 들 수가 있습니다. 왜? 만약에 이 종목이 이 저점을 이탈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아마도 요 폭만큼 이렇게 빠져내려올 겁니다. 요 폭만큼 빠져내려오게 된다면 18,000원대 초중반권역까지도 밀려 내려올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추세가 살아있고 61선이 살아있습니다. 수급을 봐야 되겠죠. 거래량이 증가가 되고 있지가 않기 때문에 감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상승하기가 힘들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럼 여기서 수급을 한번 보자고요. 자, 수급을 보면 외국인은 계속 사고 있습니다. 꼴랑 한 번 12월 9일날 만주 팔고 오늘 같은 날 37,000주를 다시 한번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저점이 이탈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되면 조금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겠구나. 혹은 비중이 크지가 않다라면 예를 들어서 한 10% 정도만 매수가 돼 있다라면 만약에 18,000원대 초중반까지 오게 된다라면 한 10% 정도 더 추가 매수를 해서 반등을 한번 노려봐야 되겠구나 라는 부분들에 즉 전략을 세울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럼 전략을 세웠다라면 뭐까지 봐야 되겠죠? 거래량이 증가가 된다라거나 아니면 수급에 대해서 꾸준하게 매수가 된다라거나 그런 부분까지 함께 체크를 하면 되겠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삼천리 자전거를 손절가를 19,000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19,000원인데 만약에 내일 19,500원 이 자리대가 깨진다라면 19,000원도 이탈될 확률이 좀 높겠죠? 그렇다면 내일 타이트하게 대응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상당히 좀 쉽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다음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왼수 같은 종목이에요. 한스 바이오메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잘 가고 있었습니다. 잘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급락이 나왔어요. 급락이 나왔는데 하도 승질이 나가지고 제 요날이었을 겁니다. 삿대질 한번 할게요. 자, 요날 소심하게 조금 했습니다. 주식 담당자와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했는데 사업적인 부분들 전혀 이상이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빠지는지 저도 당혹스럽습니다 라는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그러한 이후에 절반의 좀 되돌림이 나오고 나서 다시 바닥을 다지는 구간들입니다. 한스바이오메드를 좀 말씀을 드렸을 때는 단기적인 흐름들보다는 좀 여유 있게 보자라는 부분들로 말씀을 좀 드렸을 겁니다. 메디톡스와
그 다음에 휴건수 얘기를 하면서 아마 이 종목까지도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자, 먼저 보게 된다라면 저점이 크게 밀려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절반의 되돌림, 이 자리대에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15,500원 자리대가 절반의 되돌림 자리였으나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고가가 15,250원 요 자리대를 찍고 다시 한번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자, 그러면 한 번쯤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만약에 요 자리를 깨게 되면 어떻게 될까라는 부분들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빠졌고 난 이후에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으니까 요 폭만큼 이렇게 빠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겠죠. 그럼 그 자리대가 얼마? 약 한 12,000원 정도가 되겠구나라는 부분들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다가 이 자리대, 즉 과거 이 5월 달에 형성돼 있던 저점을 깨는가 안 깨는가 그 부분들을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아직까지 생방송에 노출을 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노출을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 저도 일단 제 노하우 아주 1급 비기는 있어야 되니까 이 부분들은 제가 자주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때 공부방을 열 건데 그쪽으로 찾아오시게 된다면 충분히 이런 부분들을 배울 수 있다라는 거. 즉 어디를 봐야 되겠죠?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접속을 하시게 되면 멋지게 생긴 정재훈 멘토가 방송 중하고 깜빡깜빡 쳐 있을 겁니다. 그때 들어오시면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 또 하나 빼먹었는데요. 수급 봐야 되겠죠? 수급이 좀 꼬였었습니다. 수급이 꼬였었기 때문에 당연히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기업에 대한 성장성, 이 부분들 상당히 좀 좋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 좀 더 가지고 가보자 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종목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너무 많은 종목 하게 되면 좀 답답하니까. 자, CJ 헬로비전을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위닉스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수익이 좀 많이 난 것도 자랑한다고 또 그럴까봐 일단 좀 어중간하게 나온 CJ 헬로비전을 좀 놓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많이 올랐었죠. 오늘 같은 장에 얘 장중 기준으로 신고가입니다. 그죠? 장중 기준으로 상장한 이후에 최고가를 기록을 했어요. 근데 윗골이 달았습니다. 왜 달았을까요? 자, 요래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래 빠졌단 말이죠. 이거 이렇게 그냥 갖다 붙이면 이 자리대가 매도자리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단기 매도, 그죠? 단기 매도자리인데 지금 현재 이 자리대, 요 자리 18,900원, 요 자리대 종가상 안 깨면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작은 마디의 가격을 이용해보면 알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자, 또 하나 거래량이 서서히 좀 증가가 되고 있죠. 감소가 됐다가 증가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거래량의 증가 폭이 작습니다. 그럼 뭘 봐야 되죠? 수급 보시자고요. 아, 오늘 외국인들이 8,900주 매도가 나왔지만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수급에 대한 꼬임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살짝 꼬일만 했으나 연기금 쪽에서 또 매수를 해줬고 투신 쪽에서 매수를 해줬습니다. 즉 오늘 기관 쪽에서 5만 주 넘게 매수를 해줬다라는 부분들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들입니다. 결국은 수급이 좋은 종목군들이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고 이러한 종목군들이 마디에 대한 목표치를 채워가고 쉬어가면서 꾸준하게 상승을 해 나간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들을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코스닥 시장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유의해야 될 부분들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판을 오늘 오랜만에 3주 만에 칠판이 왔습니다. 칠판을 보면서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코스닥 시장에 연말장에 유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연말장에 유의를 해야 될 부분들은 지금 현재 코스닥 시장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물려 계실 겁니다. 저도 힘들어요. 그죠? 물려있는 종목 있습니다. 수익이 나는 종목군도 있지만 봐야 될 부분들은 먼저 봐야 되면 첫 번째는 필히 실적 확인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연말에 순이익이 적자가 연속적으로 4년 이상 되게 된다라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확인은 필히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즉 실적이 증가가 됐다가 어느 정도 감소가 됐다가 올라갈 수 있다라면 상관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셔야 됩니다. 즉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느냐 아니면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해주느냐 그 부분들까지도 필히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좀 더 버틸 수 있느냐 아니면 잘라내고 나오느냐 그걸 결정을 지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인데요. 이 세 번째는 성장성입니다.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주식이냐 이 부분들을 필히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왜? 실적과 성장성이 안 나오는 주식 같은 경우는 올 마지막 내년도에 상장 폐지될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4년, 3년 연속으로 적자되는 기업이 제가 알기로는 60개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3분기까지, 올해 3분기까지 지속적으로 적자를 내고 있는 기업이 약 30개가 넘는다라는 얘기를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그 종목이 내년 시장에는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봐야 되는 부분들이고, 이 성장성 얘기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내년 시장에는 성장성을 갖추고 있는 종목은 필히 올라갈 겁니다. 여기다 하나 더 첨언을 해드린다면 매집이 끝난 종목이에요. 매집이 끝난 종목은 내년에 필히 시세를 내는 흐름들이 분명히 나온다라는 거 분명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매집이 끝난 종목이 어떤 건지도 모른다라고 한다면 대박 플러스 시즌2 화요일 밤이죠. 꾸준하게 시청을 하신다라면 간간히 좋은 종목군들 말씀을 드릴 겁니다. 뿐만 아니라 공개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공부들을 하시고 시청하시고 공부하러 오시면 좋겠다라는 분들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올 연말에 실적 안 나오는 종목군들 잘못 건드렸다가 상패당하지 마시자라는 말씀 분명히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좋은 종목군들 많이 지금 찾고 있습니다. 정말 많이 발굴해놨고 있으니까 많이 소개를 시켜드릴 테니까 일단 필요하신 분들은 서울경제 쪽으로 전화를 주셔서 한번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자, 종목 상담은요, 3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전화, 문자, 홈페이지죠. 전화는 02-3153-2611번이고요. 문자는 013-3366-0110번으로 문자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들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 상담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상담인 것 같습니다. 자, CJ 헬로비전 계속 보유해도 되는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좀 물어보셨습니다. 18,750원의 비중이 50%였어요. 이 조금 싱겁네요. 그죠? 자, 18,750원입니다. 먼저 한번 볼게요. 우선적으로 봐야 될 부분들은 약간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매수가 한번 찍어 볼게요. 18,750원. 요 자리따입니다. 근데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셨다라면 한 번쯤 오늘 딱 끊어주는 그런 전략을 취했으면 참 좋았을 건데라는 아쉬움이 좀 드네요. 왜냐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요래 올라갔으니까 요래 올라간다. 그러면 매도 자리가 나온다라는 분들 말씀을 좀 드렸을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드리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제 개인적으로는 CJ 헬로비전 조정을 받는다 손 치더라도 더 올라간다라는 분들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CJ 헬로비전 실적이 나름대로 점차적으로 좀 좋아질 것이다라는 부분들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기관 쪽에서 상당 부분 보유를 해주고 있고 외국인 쪽도 꾸준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는 분들이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수급을 보더라도 상당히 괜찮죠. 즉 올라가고 있는 종목군들만 올라간다라고 했습니다. CJ 헬로비전도 마찬가지로 올라가고 있는 종목만
해당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적으로 보셨다라면 만약에 이 종목이 19,200원, 300원 이 자리대를 못 넘어가게 된다라면 한번 짧게 끊어주시고 다시 받는 전략이 유효하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근데 비중이 50%니까 절반 정도는 챙겨놓고 다시 재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는 전략이 좀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엔 전화 상담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유한양행이요. 유한양행이요? 예.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 매수가는 17만 9천 원이야. 17만 9천 원이요? 예, 50%요. 50%요? 예. 혹시 매수를 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 보니까, 저번에 또 약의 하는 회사잖아요. 네네. 그게 좀 저하고 좀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좀 내신 경험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예, 저 후원수도 좀 일 보고 이제 이걸로 들어간 거거든요. 아, 휴원스? 예. 아, 그리고 나서 이제 유한양행으로 이제 교체를 하신 거다라는 좀 말씀이시죠? 예, 그거 말고 또, 동원 FRB고도 이제 조금 이익 보고 있고요. 자, 일단 좋은 종목을 매수를 하셨습니다. 가장 궁금한 부분들은 어떤 거세요? 매수가고요. 네. 매수가가 아니라 매수가고 앞에 전망하고 좀 알고 싶거든요. 예, 일단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을 때 종근당도 갖고 계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예, 아까 전에 동근당은 그때 했었고요. 아, 매도를 하셨어요? 예. 아, 자, 그러면 제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예. 전화 끊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 지금 시청자분께서는 제약주가 상당히 체질에 좀 맞는 것 같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약주들 위주로 좀 매매를 하신 그런 아주 투자자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휴원스에 대해서 수익을 내셨고 종근당도 수익을 내셨습니다. 근데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매수가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 휴원스하고 유한양행하고는 약간 좀 틀리다라는 부분들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 휴원스 같은 경우는 바이오 쪽 섹터도 좀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현재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필러 시장에 대한 확대 때문입니다. 그 메디톡스가 올라갔었죠? 그런 것처럼 똑같이 필러 시장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에요. 근데 유한양행을 좀 보게 된다라면 지금 큰 폭의 좀 상승을 해 놓고 난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죠? 크게 박스권형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다가 반을 뚝 하고 끊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자리대가 약 19만 원 정도 대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이 종목을 보게 된다라면 필히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들은 이 종목이 만약에 17만 원을 이탈하게 된다라면 필히 손절하셔야 된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자,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상승을 꾸준하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작은 마디, 두 번째 마디, 세 번째 마디가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었단 말이에요. 저점을 형성해 주고 나서 이마만큼 올라갔습니다. 22만원대 자리대, 22만원 자리대가 목표치였으나 21만 6천원대, 7천원대까지 고점을 형성해 주고 난 이후에 쌍봉의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자, 확대를 해서 볼게요. 다시 이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고점을 형성해 주고 나서 밀려 내려왔습니다. 반등이 나왔었죠? 그리고 나서 절반 정도 밀려 내려왔습니다. 자, 절반 정도 밀려 내려왔으니 바닥이 만들어졌죠. 바닥이 만들어졌으니까 여기에서는 얼마만큼 되돌림이 나온다? 절반의 되돌림이 나온다. 절반의 되돌림이 나오니까 어디? 약 한 19만 3천 원 정도인데 이 자리대 보니까 19만 1,500원 정도 때까지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반등이 얼추 나와주고 난 이후에는 바닥 따지기가 들어가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왜 17만 원을 이탈하게 된다면 필히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현재의 모습들을 좀 보게 된다면 쌍봉의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어떻게 보게 되면 3, 4령의 모습들을 그리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7만 원 자리대가 이탈하게 된다면 필히
리스크 관리를 좀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다시 절반의 되돌림 자리대입니다. 약 한 18만 3천 원 요 정도가 오게 된다라면 일단은 리스크 관리를 좀 하자라고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즉 50% 비중이니까 다른 종목으로 한번 갈아타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아마 매수가니까 그러니까 매도를 하시기에는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종목 교체 한번 권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문자 상담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광입니다. 한광을 매수가가 2,500원이에요. 2,500원에 비중은 50%입니다. 오늘 종목 상담을 해주신 분들은 그냥 화끈하게 반씩 그냥 매수를 하셨네요. 분할 매수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이 종목 보자고요. 한광. 기계 섹터입니다. 기계 섹터에서 어느 정도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 부분들로 인해서 큰 폭의 상승을 했어요. 큰 폭의 상승을 했으나 여기서 봐야 될 부분들은 저점이 깨지게 된다라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하락 N자형으로 밀릴 수 있습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그죠? 근데 이 자리대는 고점이 형성되고 난 이후에 밀려내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왔어요. 그러면 요 폭만큼 밀릴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이 종목은 약 1,900원 정도가 바닥이 슬슬 나올 것이다 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1,900원 자리대가 어디냐? 라고 물어보신다라면 대량 거래가 터지고 난 이후에 매물 소화를 했던 이 기준 양봉의 캔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대까지, 즉 1,900원 정도 때까지는 추가적으로 밀릴 수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이 자리대가 깨지게 된다면 세력의 이탈이 발생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즉 시간이 상당 부분 소요가 될 수 있다. 결국은 1,900원대가 이탈이 되면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 종목은 마디로 보는 것보다는 이동평균선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1선만 만났다라면 매도가 나와요. 그죠? 11선만 나왔다라고 한다면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1차는 11선, 2차는 21선을 목표치로 놓고 일단 대응을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저 상담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 한번 받아볼게요.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가 상당히 이쁘세요. 아니에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예, LG 이노텍요. LG이노텍이요. 예.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매수가는 93,000원이고요. 매수가가 93,000원이요. 예. 비중은요? 비중은 35%입니다. 35%요? 예. 그래도 지금 오늘 중에 비중은 제일 적으시네요. 네. 어떤 종목이 어떤 부분들이 궁금해서 전화를 주셨어요? 근데, LED 쪽으로도 보고, 네. 또 애플, 그거를 봐서 샀는데 많이 내렸어요. 네, 그러셨구나. 그러면 지금 이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 그리고,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 업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건가요? 그게 네.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가면은 한번 팔아가지고 다시 매수해야 되는지. 아, 그 부분들까지? 일단 그러면- 단기적으로 들어가셨는데 못하신 거세요? 예. 자, 우선 제가 이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예. 전화 끊고 방송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예, 예. 네. 수고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자, LG 이노텍, 이 부분들은요, 참 이게 내년도 시장을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LED에 대한 사업들이 양호하게 진행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시청자님께서 많이 보셨지만 애플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있습니다. 요즘 애플 폰 잘 나가죠? 태블릿 PC 이 부분들도 나갈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LG 이노텍이 또 하나 기존 부분들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이 LG 이노텍의 신규 사업으로 터치 패널 스크린 이 시장에 진출했다는 얘기입니다. 뭐로? 메탈 메쉬를 가지고. 근데 지금 현재 이 ITO 필름의 대체제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메탈 메쉬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LG 이노텍의 새로운 성장 동력, 즉 먹거리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아직까지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ITO 필름을 활용을 하고 있지만 대만 시장 같은 경우는 메탈 메쉬 시장으로 바뀌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LG 이노텍이 선대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 앞으로는 고가 핸드폰보다는 중저가 스마트폰, 이 핸드폰이 잘 나가겠죠? 원가 절감이 가능하다라는 부분들이 있으면 경쟁력이 살아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유지를 해보자라는 부분들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기술적인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안타깝게 하락 추세대를 벗겨내지는 못했습니다. 그죠? 저점과 고점이 서서히 낮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또 하나 단기적으로 보게 된다면 저점이 나오고 나서 한 차례 상승을 해주고 바닥이 났습니다.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목표치가 나왔고 21선이 지지가 되고 있죠. 그렇다면 이 폭만큼 다시 한번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다면 저항대에 부딪히겠죠. 즉 84,000원대 자리대가 오게 된다면 단기 저항으로 작용할 확률이 높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우선적으로 21선이 이탈되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면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단기적으로 보게 된다면 84,000원 정도, 84,000원이 오게 되면 한번 딱 잘라주고 다시 재매수 포인트를 잡아보는 전략, 그 전략을 활용을 하시고요. 손절가를 모르시겠다라면 지금 사실 손절가는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에 77,000원이 이탈되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저한테 다시 전화 주세요. 그러면 제가 서울경제TV로 전화를 주시면 제가 직접적으로 다시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 편안하게 좀 보유를 해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방송을 통해서 제가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좀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내일장 공략을 해볼 만한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겁니다. 상당히 시장이 좀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내수 섹터 종목군들 좀 위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골프 많이 치시죠? 벌써 눈치채셨네요. 골프가 실내 골프장에 대한 이 부분들을 좀 제안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제안해드릴 종목은 골프존이에요. 골프존인데, 자, 웃지 마시고요, 시청자님들. 자, 이 골프존을 왜 보느냐라고 한다면 아직까지 이 종목이 죽어나가고 있는 종목은 아니다라는 부분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부분들은 이제 바닥을 다지고 난 이후에 이중 바닥을 형성했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 작은 또 이중 바닥을 형성을 해주고 확대를 해서 보게 된다면 거래량이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라는 부분들. 자, 작게 보게 된다면 요래 박스권이죠. 요거 뚫었으니까 요래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좀 드렸을 겁니다. 그죠? 근데 요 자리대까지는 충분히 상승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자, 가격을 바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 전에 수급 짧게. 수급 보면 괜찮네요. 그죠? 기관 쪽 매수해주고 있고 오늘 나왔지만 외국인들 공백 메꿔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연기금 쪽에서는 꾸준하게 매수해주고 있고 탄력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투신 쪽 오로지 개인들만 매도하고 있다는 거 긍정적이네요. 자, 가격적인 전략 말씀드릴게요. 자, 매수 포인트는요 27,000원에서부터 20,000원까지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좀 러프하게 잡아드렸죠?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을까봐 그렇습니다. 손절가는 그 대신 타이트하게 19,700원 제시를 해드리고요. 즉 전 저점 자리대가 되겠죠? 목표가는 조금 높여서 22,400원 자리대까지 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값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은 요 N값으로 올라갈 것을 말씀을 드린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 화요일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